이번 시간에는 색과 색채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무엇이 변화였을 때 색을 다르게 인식할까요? 사람이 색을 인식하는 과정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환경, 조명, 감정, 시간의 흐름까지 우리의 상태가 달라질 때 색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요. 색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큰 변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 요인이 있어요. 조명의 색이, 빛의 각도, 주변 배경의 대비가 달라지면 같은 색도 전혀 다른 톤과 명도로 인지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리적 요인으로 우리의 눈은 망막의 피로도, 색각의 차이, 연령에 따른 시각 능력 변화에 따라 색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리적 요인은 기분이나 감정, 문화적 경험으로 특정 색을 따뜻하거나 차갑게 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럼 색을 다루기 전에 먼저 색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빛에 대해 알아볼게요. 색을 물리적으로 정의하려면 빛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색은 빛의 파장이 물체에 닿고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예요. 빛은 비교적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로서 에너지 전달 현상이며, 각 파장의 길이에 따라 빛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은 가시광선으로, 그 범위는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까지예요. 가시광선을 벗어나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빛이 있어요. 이제 빛이 색으로 인식되는 구체적인 영역, 스펙트럼 색을 알아볼게요.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의 영역이에요. 태양광을 스펙트럼으로 나눈 대표적인 실험은 아이작 뉴턴이 처음 수행했는데, 뉴턴은 유리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광을 분리했을 때 무지개처럼 7가지 색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고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했어요. 왼쪽의 표를 보면 각 색은 고유한 파장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보라색은 380 나노미터에서 450 나노미터 사이, 빨간색은 63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사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빛의 파장에 따라 우리가 인식하는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시광선, 즉 사람이 볼 수 있는 색의 영역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가시광선 바깥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 자외선과 적외선이 존재해요. 자외선은 햇빛에서 나오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부 곤충이나 포유류, 그리고 새들은 근자외선대의 빛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사람과는 다른 시각 체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외선은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도와 뼈 건강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 손상이나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앞에서 본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을 살펴볼게요. 적외선은 자외선과 마찬가지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열의 형태로 우리 몸에 감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두운 방에서 뜨겁게 달궈진 난로나 전구 옆에 서 있을 때 피부로 온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적외선이에요. 사람들은 가시광선 영역만 색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 바깥쪽에 존재하는 자외선과 적외선도 우리의 삶과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빛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면 색채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날 배우는 색채학은 단순한 예술적 감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발견에서 비롯되었어요. 아이작 뉴턴은 17세기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광을 분해하는 실험을 했어요. 흰 빛처럼 보이던 태양광 안에 다양한 색의 빛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색은 물질이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우리의 망막에서 인식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뉴턴 이전에는 색을 신비롭고 감각적인 현상으로 이해했지만, 뉴턴 이후에는 색을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어요. 뉴턴이 빛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토마스 영은 인간 눈의 생리적 색 인식 원리를 설명한 학자예요. 토마스 영은 망막 위에는 무수히 많은 세포가 있지만 모든 파장을 각각 구분해서 느낄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대신 이 세포들은 특정한 범위의 파동만을 감지하고 그 파동들이 조합되며 우리가 인식하는 색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 있으며 이 세 가지 색이 다양한 비율로 섞이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색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훗날 삼원색 이론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어요. 뉴턴이 빛의 물리적 성질을 밝혀냈다면 토마스 영은 인간의 눈이 색을 지각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는데, 이 두 학자의 발견은 오늘날 색채학의 기초가 되었어요. 17세기 아이작 뉴턴은 프리즘 실험으로 빛의 물리적 성질을 증명했고, 18세기 후반의 토마스 영은 삼원색 이론의
토대를 만들었어요. 다음으로 19세기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토마스 영의 이론을 발전시켜 색채 지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했어요.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세 원색을 혼합하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는 원리를 제시하였고, 색상환을 통해 간법 혼색과 가법 혼색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헬름홀츠는 색채 지각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괴테는 앞선 3명의 학자들과는 다르게 물리적 원리보다는 심리적 측면에서 색을 이해하려 했는데, 심리 보색의 설명은 흰 바탕 위에서 약 10초간 빨강을 보다가 빨강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는 밝은 청록색 잔상이 보인다고 했어요. 또한 빨강과 초록, 파랑과 주황처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한쪽 색이 사라질 때 다른 보색이 심리적으로 떠오른다고 주장했어요. 지금까지 색채학의 발전을 이끈 4명의 학자들을 살펴보았어요. 화면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한 색채 역사의 긴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텍스트로만 나열되었던 내용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인포그래픽은 시각적 명료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또한 인포그래픽은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색채학이 물리에서 생리, 지각, 심리로 발전했다는 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포그래픽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한다면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어려운 이론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포트폴리오로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색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색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색상, 명도, 채도, 바로 색의 3요소예요. 오른쪽 그림은 색의 3요소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예시로, 이 도표 하나로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위쪽의 원형은 색상을 나타내는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등 10가지 색상이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처럼 색상은 단순히 색깔의 이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오른쪽의 세로축을 보면 위로 갈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래프로 명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다음으로 가로로 펼쳐진 축은 채도를 나타내는데, 왼쪽은 회색이 많이 섞인 탁한 색이며 오른쪽은 순수하고 선명한 색을 보여주네요. 이처럼 색상, 명도, 채도는 각각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서로 조합하면 다양한 색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색의 3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색상은 태양광선을 분광해서 나누었을 때 보이는 주파수 길이에 따른 무지개 형상의 여러 종류를 색상이라고 해요. 물리학적으로 색상이란 빛의 주파수 파장의 길이에 따른 주파장 영역이 구별된 각각의 파장을 말해요. 색의 밝기 또는 색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톤과 관계없이 그 색이 어떤 색상 계열인가 하는 것에만 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늘색과 파란색, 짙은 남색 모두 파란 색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먼셀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를 5가지 원색의 배열로 색상을 정의하고, 이 5가지 기본색에 주황, 연두, 청록, 남색, 자주의 중간색을 더해 총 10가지 기본색으로 색상환을 만들었어요.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면 먼셀의 10가지 색상 체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명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명도는 색상과 관계없이 밝고 어두움을 표시하며 가장 밝은 것을 흰색이라고 정의해요. 완전 확산 반사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완전 확산 반사는 거울과는 다른 무광택 흰색 면의 반사된 빛을 말해요. 거울은 주위의 모든 색채를 대칭적으로 직접 반사하지만, 완전 반사되는 흰색은 자신에게 직접 방사된 빛을 분산하여 반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거울은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주변 사물을 비추는 직접 반사에 해당해요. 하지만 무광택 흰색 면은 빛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하지 않고 사방으로 고르게 흩어지게 분산 반사를 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표면을 밝다 또는 하얗다 라고 인식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거울은 외부색을 비추는 반사이고, 흰색은 스스로 빛을 흩뿌려 밝게 보이는 반사를 말하는데, 이 차이가 우리가 명도를 인식하는 원리라 할 수 있어요. 또한 명도는 가장 어두운 색인 완전 흡수체로 물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완전 흡수체란 반사가 되지 않는 무한한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은 명도에 가장 민감하게 되는데, 명도를 좀 더 세분화하면 브라이트니스는 빛 자체가 강하고 약하게 바라는 것과 관계되고, 라이트니스는 백색면에 동일한 강도의 빛을 비추었을 때 이와 비교하여 밝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여기서 명도인 밸류는 먼셀 색체계에서 라이트니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명도가 낮을수록 어둡고 검은색에 가까워지며, 명도가 높을수록 밝고 흰색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명도의 단계는 검은색이 0에서부터 흰색이 10까지 총 11단계로 분류하며 낮은 명도, 중간 명도, 높은 명도로 구분돼요.
왼쪽의 명도 단계를 나타낸 그림을 보면 같은 빨강이라도 명도가 낮으면 아래쪽의 와인색처럼 어둡고 묵직하게 보이고 명도가 높으면 위쪽의 연분홍이나 밝은 레드처럼 가볍고 화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즉, 같은 색상이라도 명도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색의 3요소 중 채도는 어떤 색 속에 어느 정도 색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리적 측면에서 특정 주파수대의 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사 또는 흡수를 하는가 하는 것이고, 측정 반사율 값에서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 차이의 정도를 말해요. 빛의 개념에서 컬러풀니스는 색상을 보여주는 유체 색성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채도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채도를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특정 파장의 빛을 얼마나 반사하거나 흡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즉, 반사율이 일정하고 차이가 크면 색이 뚜렷하고 선명해 보이고, 반사율의 차이가 작으면 색이 흐릿해져요. 쉽게 말해 아주 순수한 빨강은 특정 파장의 빛만 강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색으로 보이는 반면, 빨강에 회색이나 검정이 섞이면 여러 파장이 섞여 선명함이 줄고 탁해 보이게 돼요. 이런 경우가 바로 채도가 낮은 색이에요. 크로마는 일정한 면적에서 빛의 밝기가 유사한 백색면과 비교하여 백색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회색과 흰색을 같은 무채색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크로마는 어떤 색을 흰색이나 회색 같은 무채색과 비교해서 얼마나 색이 선명하게 보이는지를 말하는데, 즉, 빨강이 회색 옆에 있을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그 빨강의 크로마 값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세추레이션은 크로마와 다르게 순수한 자체 빛의 밝기에서 나온 유체 색상을 말하므로 유체 색상이 많이 포함된 저채도 색도 있을 수 있어요. 세추레이션은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빛의 양, 즉 순수한 유채색의 강도를 말하는데, 빨강 안에서도 아주 강렬한 빨강은 포화도가 높고 탁하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빨강은 포화도가 낮다고 할 수 있어요. 크로마는 무채색과 비교했을 때의 선명함이라면, 세추레이션은 그 색 자체가 가진 순수함과 강렬함을 의미해요. 왼쪽의 빨간색 원은 아래에 흰색, 회색, 검정 블록과 함께 놓여져 있어요. 동일한 빨간색이라도 무채색인 흰색, 회색, 검정색과 나란히 놓였을 때 얼마나 뚜렷하게 튀는가를 말하는데, 크로마는 배경과의 대비가 핵심이에요. 작품 사진을 찍을 때 무채색 배경에 작품을 두면 꽃의 색이 크로마가 커져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반면 오른쪽의 빨간색은 옅은 빨강과 진한 빨강으로 단계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